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성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로 신시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 위에 구현된 최초의 문명 공동체였습니다. 환웅과 함께 내려온 풍백, 우사, 운사는 각각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조화롭게 이끌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환웅은 그저 통치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를 세우는 일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환웅의 지혜와 덕이 스며들었습니다. 신시의 백성들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갔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를 받았고 억울한 자는 공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완벽한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환웅의 신시는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문명 국가였으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신시가 번영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 위의 동물들 중 호랑이와 곰이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청했습니다.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신시를 보며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염원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환웅은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신령스러운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견뎌내라고, 그러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와 곰은 어둡고 축축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련은 가혹해졌습니다. 쑥의 쓴맛과 마늘의 매운 맛만으로 버티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니지도 못하는 암흑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20하루 만에 포기하고 동굴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곰은 달랐습니다. 곰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곰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웅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한민족의 DNA에는 불굴의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끈기,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것이 바로 웅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원형입니다. 웅녀는 인간이 되었지만 함께할 짝이 없어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신성한 힘과 땅의 생명력이 만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환웅이 가진 천상의 지혜와 영적 능력, 웅녀가 가진 대지의 인내와 생명력,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융합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웅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빛이 내려왔고 땅에서는 온갖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짐승들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천지만물이 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그는 보통 인간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늘의 빛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몸에는 대지의 힘이 흘렀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완벽한 중재자였으며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단군은 성장하면서 탁월한 지혜와 덕성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고
그를 지도자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선택한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단군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었으며 바로 그 피가 우리 모두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성년이 되었을 때 신시의 백성들은 물론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 앞에서 단군 왕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환웅으로부터 물려받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새겼고 어머니 웅녀로부터 배운 인내와 희생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단군 왕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2333년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고, 아침의 고요함과 신선함을 담은 나라, 동방에 빛나는 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나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흩어진 부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2333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역사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4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하늘의 뜻으로 세워졌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위대한 건국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군 왕검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명확한 통치 이념을 천명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위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단군은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조선의 법은 공정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살인자는 죽음으로,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팔조복금이 시행되어 사회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경제는 번영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풍년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역이 활발해져 주변 지역과 물자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제천의식을 통해 하늘에 감사하고 음악과 춤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며 노약자와 약자를 보살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나라가 위급하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실현했던 이상 사회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가치관입니다. 단군 왕검이 보여준 홍익인간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의 현명한 통치 아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동과 한반도 일대의 작은 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단군은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평화롭게 통합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렸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고조선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토는 점차 확장되어 만주 일대에서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국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단연 최강이었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꽃피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같은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여 쌀과 조, 보리를 대량으로 생산했고 이는 곧 인구 증가와 국력 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조선은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모피와 보석이, 남쪽으로는 따뜻한 지방의 곡식과 직물이 오갔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와도 교류했으며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거래했습니다. 고조선의 백성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방의 군자국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예의 바르고 문화 수준이 높으며 도덕적으로 고결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기록에도 고조선은 법이 엄격하고 백성들이 순박하며 도둑이 없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고조선은 결코 변방의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운영했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문화와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 단군 왕검은 장장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한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단군 왕검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온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군이라는 칭호는 한 사람이 아닌 고조선을 다스린 왕들의 공통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단군 왕검은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아사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단군은 산신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영원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민족을 보살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단군이 떠나기 전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너희는 하늘의 자손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단군이 산신이 되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제단을 세우고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개천절이 되면 온 나라가 축제를 열어 단군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단군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반도의 산과 강, 땅과 하늘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 민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갈등할 때마다 화합을 이끌어 주십니다. 단군의 유언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동체 정신, 정의감, 인류애는 모두 단군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조선, 그것은 단순히 사라진 고대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모든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고조선 이후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모든 나라의 뿌리에는 단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천명한 홍익인간의 이념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공존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행동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신화 속의 단군 왕검이며 우리의 피 속에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단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웅녀 할머니의 인내와 끈기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환웅의 지혜와 덕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단군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계승자이며 미래로 나아갈 책임을 진 주인공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뿌리는 바로 단군 왕검의 고조선입니다.